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100년을 관통하는 성공 철학, 부자의 사고법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위한 도구, 자기 암시란 챕터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암시의 뜻은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암시를 주는 것이다. 자기 암시의 교훈이 아래의 3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신체의 모든 움직임은 생각이 통제하고 감독한다. 생각은 뇌가 보내는 지령이며 뇌는 다시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 정신은 2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잠재의식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이다. 세 번째, 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어떤 무엇과 연관된 느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확고한 생각을 물리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가령 당신이 자신감과 용기를 키우고 싶다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이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라는 문장이나 이와 유사한 긍정적인 자기 주문을 계속 되뇌어보라. 또는 이 문장에 담긴 핵심 개념을 끊임없이 상기해도 자신감과 용기를 기를 수 있고 나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라고 불리는 힘이다. 다음으로는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마법 사다리의 첫 번째 발판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생애를 바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이때 당신의 활동에 영향받는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 일을 찾을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평생을 바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 일을 명확히 설명하고 꼭 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을 확실히 외워 기억 속에 각인시켜야 한다. 거기에서 나아가 하루에도 몇 번씩, 특히 잠자기 직전에 그 서약서를 반복해서 외운다. 단어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또한 그 일의 목적이나 전반적인 삶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힘, 사람, 물질적인 자원 등을 당신에게 끌어들인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 당신의 뇌가 정확히 자석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달리 설명하자면 당신의 뇌는 정신을 지배하는 생각, 내면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은 이상, 이 둘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는 말이다. 물은 저절로 수평을 이룬다.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이런 유유상종의 현상을 촉발시키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인간 사회로도 연결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나 취향, 성향,
가치관 등을 가진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동류인 무리에게서 안정감을 느낀다. 이번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조금 비틀어 보자.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이상에 부합하는 상대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당신의 생각과 이상을 강력히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신의 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생각이 당신을 각성시켜 그 생각의 본질에 일치하는 신체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신은 당신 정신에 뿌리내릴 생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훗날 그렇게 할 때의 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문단을 주의 깊게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유의미한 성취에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진실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기초는 중요하다. 당신은 이제 의심, 좌절, 불확실, 실패 등으로 점철된 황무지에서 탈출하는 길을 닦기 시작했고 그 길의 구석구석까지 익숙해져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아야 한다.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철학자는 물론이고 인간의 생각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본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바가 있다. 생각이란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로서 신체 활동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해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는 정신에 깊이 뿌리를 내려 영구적인 집을 짓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신체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자기암시는 생각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신 속에 뿌리를 받고 고착화되는 아이디어다. 또한 자기 암시는 본인이 선택하는 양식에 맞춰 말 그대로 스스로를 개조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은 인류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경험과 조우할 것이다. 솔직히 그 경험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리고 미리 경고하자면 그런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긍정적인 인격을 구성하는 자질을 개발하는 방법과 수단을 열심히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자기 암시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당신 안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인들의 훌륭한 자질을 본받고 싶었고 그런 자질을 내 성격적 특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폈다. 내 앞에 커다란 회의 탁자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눈으로 그것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런 다음 인격적으로나 삶에서 내가 닮고 싶은 자질을 지닌 사람들을 초대해
그 상상의 탁자를 채웠다. 이것이 내가 자기 암시를 통해 그런 특성을 나의 인격에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내 상상 속 자문단 회의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슨,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나폴레옹,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자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작가 겸 출판인이자 철학자였던 엘버트 허버드, 예수, 미국의 저명한 노예 폐지 운동가이자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이런 상상회의를 여는 목적은 명백했다. 이 회의를 회의 참석자 각자에게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격적 자질을 본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으로 내 정신을 단단히 세뇌시키고자 했다. 이때 그렇게 각인시키는 수단이 자기 암시였다. 매일 밤마다 최소 1시간씩 이런 상상의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날까지도 이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탐나는 인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자질을 담기 위해 그를 내 상상회의에 초대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인물 각자에게서 어떤 자질을 본받고 싶었을까? 먼저 링컨에게서는 투철한 목적의식, 피하 구분 없이 모두에 대한 공정한 정의감, 대중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헌신, 선례를 과감히 깨고 상황이 요구할 때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용기 등을 본받아 키우고 싶었다. 나는 상상회의에 집중하면서 링컨에게서 깊이 존경했던 이 모든 특성을 내 인격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방법은 단순했다. 그 회의 탁자에서 보았던 광경을 청사진으로 사용해 내가 바라는 인격적 특성을 개발하라고 내 잠재의식에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었다. 나는 상상회의 탁자에 둘러앉은 그들을 마주보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몇 분간 내 모든 관심을 상대에게 집중시켰다. 동시에 나는 배우고 싶은 각 인물의 인격적 특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내가 인격을 형성한답시고 이런 상상 놀이를 하는 게 불쌍해서 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울어도 좋다. 비웃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혀를 차며 조소해도 괜찮다. 속에서 냉소적인 감정이 끌어올라와서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때는 지금뿐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럴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신은 반드시 시간을 들여 주의 깊게 살피고 추론해야 한다. 아니, 아마도 당신은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상상의 자문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나는 대중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연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이 훈련을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 있었던 강연부터는 좀 달랐다. 나는 청중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고 덕분에 동일한 주제의 강연을 다시 해달라는 제의도 받았다.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 강연 실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상상 자문단 회의의 효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이 훈련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관용과 편협함을 버리고 관용의 태도를 실천하게 되었다. 또한 불멸의 존재가 된 링컨을 모방해서 이제는 나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를 정의롭게 대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내 펜 끝에서 탄생하는 단어에도 새로운 힘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확신을 갖고 설득력 있게 나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점점 발전했고 그것이 내 눈에도 확실히 보였다. 이런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지도 내 자랑질이라고 폄훼하지도 않길 바란다. 만약 내 글이 허버드 글만큼 뛰어나다면 그 중심에는 자기암시가 있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허버드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컸다. 그래서 나는 그와 대등해지겠다는, 가능하면 그를 능가하겠다는 목표와 목적으로 내 정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 암시를 사용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정확히 안다.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견실한 경제적 원칙에 기초해서 행동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영향받는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격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계획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 강력한 힘은 모든 거래에서 자신의 양심이 만족하게 행동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세상에 무엇도 막지 못하는 힘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정확히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을 돕는다. 힘은 조직화된 지식이다. 그 지식은 다시 그것으로부터 영향받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가치를 제공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통제되고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의 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조직화함으로써 획득하는 힘과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화롭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얻는 힘이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능적으로 유도되고 관리되는 조직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힘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당신은 스스로의 능력, 감정, 지적 능력, 추리력, 신체 기능 모두를 한데 모으고 서로 연결시키면서 그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무엇도 활성화시킬 수 없고 어디에도 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암시의 원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신의 정신에서 그 어떤 계획도 잉태될 수 없다. 정신은 비옥한 토양을 닮았다. 기름진 땅에서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정신을 토양이라 한다면 그 땅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고 그 땅에서는 그 생각의 본질과 일치하는 작물이 자라난다. 그 작물이 바로 당신의 신체의 활동이다. 당신의 땅을 지배하는 생각이 당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입되어 뿌리내리고 성장한 것이든 우연히 흘러들어와 정착한 것이든 상관없다. 핵심은 그 생각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정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당신의 정신이 실패, 가난, 좌절 등에 대한 생각으로 잠식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며 용기를 발휘할 수는 없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당신의 정신을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이 어떤 인격을 가질지 직접 결정하고 그런 인격을 키우는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부가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 유유상종의 법칙이다. 즉, 당신이 정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사람들의 인격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신은 그 소유자가 가장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결국 당신의 정신이 당신 삶의 지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당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싶은 부류나 지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길 만한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는 매력적인 인격이 탄생하는 바탕이요. 그런 인격을 함양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인격은 결국 정신을 지배하는 생각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지배하고 그리하여 신체 활동은 그 같은 생각의 통제 아래 놓인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반복해서 말하라. 잠재의식 영역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기 암시 훈련을 시작하고 곧바로 결과를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라. 많은 경험을 쌓아 자기 암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신의 잠재의식 영역에 즉각 도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자기 암시 여행의 종착지에 이르렀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자기 암시 원리의 이면에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절대 간과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매우 감정적인 강렬한 욕구다. 욕구는 정신적인 작용의 시발점이다. 사실 이 뜨거운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물리적인 현실에서 생성시킬 수 있다. 강한 욕구는 인간이 이루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자기 암시의 원리는 그 욕구가 당신의 잠재의식 영역과 소통하는 도구일 뿐이다. 당신도 경험으로 알겠지만 뭔가를 강렬하게 원할 때 그것을 획득하기가 더 쉬운 법이다. 이제는 자기 암시를 통해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인격을 키우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격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암시의 영역을 탐험하는 3장에서 알아볼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